이 무게중심 조금 바꿨을 뿐인데 자극이 장난이 아닌데요? 엉덩이에 자극이 제일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허리 이 세 가지 근육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걷기로는 이 자극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걷거나 뛰는 운동이랑 좀 유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30회씩 3세트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와, 근데 진짜 저 숨차요. 유산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힘드네. 힘들어요, 진짜.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운동하러 갑니다. 필라테스 제가 다니는데 여기 바로 앞인데 운동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런 날에도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비 와도 가야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은 무조건 가야 돼요. 운동을 해야 당연히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져요. 그럼 오늘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필라테스 센터인데요, 제가 운동하는 곳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못했었는데 저의 이 저질 몸을 이렇게 바꿔주신 저희 선생님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같이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이신데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P104 필라테스 강사 하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첫째를 낳고 살이 정말 안 빠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 뵀었죠. 제 몸을 좀 어떻게 좀 구원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기 출산하고 나면 복직근 다 늘어나 있고 막 근육 다 빠져 있어서 진짜 운동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제 체형도 좀 잡아주셨고요. 출산 때문에 망가졌던 몸 이외에도 제가 갖고 있었던 뭐 다리가 조금 휘었었는데 그 체형 바꿔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처음에 왔을 때 몸이 어땠나요? 처음에 뵀을 때는 되게 많이 부어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첫째를 낳으시고 둘째까지 출산하시고 지금 복귀를 하셨는데 첫째 때와 둘째 때의 회복이 저는 눈에 보여요. 둘째 때부터는 회복 속도가 되게 다르다는 맞아, 게 둘째 보이더라고요. 때는 네. 임신하고도 저 와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복도 진짜 빨랐던 것 같고 살도 조금 더 둘째 때는 빨리 빠졌던 것 같아요. 붓기도 빨리 빠지고. 훨씬 붓기가 빨리 빠지고 몸도 빨리 슬림해진 것 같아요. 네, 컨디션도 되게 좋았고. 저희 스튜디오에서 출석률이 제일 높으신 회원님입니다. 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환자를 되게 걱정하기도 하시고 뭐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도 되게 많으신 편이에요.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했으면 좋겠는지를 진짜 많이 여쭤봐요. 왜냐면 제가 환자들한테 가르쳐드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도 마련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요, 뭐 당연히 예뻐져야 되는 거는 모든 여자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뻐졌으면 좋겠는 거 하나. 그리고요, 저는 운동을 안 하면은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좋아야 기분도 좋고 환자도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잘못 생각하면 뭔가 여자가 하는 정적인 운동이고 뭐 힘도 안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잘 배우기만 하면은요, 필라테스가요,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운동도 되게 잘 되고요,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고 자세가 좋아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걷기예요. 걷기는 사실 뭐 별다른 준비물도 필요 없고 몸만 있으면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기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걷기부터 시작을 해보자 하는데 실제로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걷기만으로는 다이어트 효과가 정말 크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걷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운동들에 비해 강도가 좀 낮아요. 그러면 좀 지속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거에 반에 반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걷기는 지방을 아주 천천히 서서히 태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체중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데 하루에 2~3시간 걸으실 수 있는 분들 사실 없잖아요. 현대인들 다 너무 바쁘잖아요. 어떻게 그만큼을 걸어요? 걷는 습관을 들이는 건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걷기를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시기에는 걷기보다는 뭔가 조금 빠르게 체중 변화가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지만 동기부여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걷기 운동은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중년층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과 근육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를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근육량은 또 줄게 되고요. 지방은 쉽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활동량도 당연히 젊었을 때보다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남게 된 잉여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되는 지방은 예전처럼 막 온몸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은 이상한 데로 가요. 복부, 팔뚝, 허벅지. 근육 사용이 줄어든 특정 부위에 몰려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도 당연히 엄청 낮아지겠죠. 그래서 지방이 더 잘 쌓이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이 훨씬 더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걷기 운동이 뭐라고 했어요? 지방이 천천히 소모되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걷기 운동의 효과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외부 환경에 너무나도 걷기 운동은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걷기를 하려면 뭐 산책을 가든 아니면 헬스장에서 트레드밀을 하든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요즘 미세먼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막 오늘 비 오는데 나가서 우산 쓰고 걷겠어요? 아, 오늘은 비 오니까 걷지 말자. 다 이런다고요. 핑계거리가 너무 생기기 쉬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케바케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산책을 하러 나가면 재밌어요. 그런데 운동으로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걷기만으로 살을 빼겠다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특히 시간이 진짜 부족하고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걷기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걷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걷기 대신하면 효과적인 운동법 3가지를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저도 오늘 배울 거예요.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불균형한 자세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걷거나 스쿼트, 여러 가지 알려진 운동법들을 소개했을 때 이전 영상의 댓글들을 좀 쭉 살펴봤는데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아프다, 운동할 때 무릎이 아픈 건 어떻게 하느냐, 무릎 아플 때 운동법들을 좀 알려달라는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무릎 건강을 좀 해치지 않는 운동법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해볼 운동은 엉덩이 벽 터치입니다. 저희는 지금 벽이 없기 때문에 이 기구를 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발을 곧게 펴서 서서 벽에서 한 걸음 앞으로 와주시고 보폭을 골반 너비로 살짝 벌려줍니다. 벌린 상태에서 왼발을 벽에 가볍게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앞쪽 발에 힘을 주고 양손은 골반을 가볍게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서볼게요. 올바르게 서서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가지고 상체 자연스럽게 숙여주시고 엉덩이가 벽에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대로 다시 올라와 볼게요. 이때 무릎은 발등 라인까지만 구부릴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시고, 자, 엉덩이를 뒤로 뺐을 때는 허벅지 뒤에 햄스트링과 엉덩이 자극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살짝만 터치하는 거죠? 네, 맞아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맞아요. 한 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회전하는 근육들에 저항을 하면서 엉덩이 사이드 쪽에도 더 자극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게 이 무게중심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제 오는 그 자극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면 앞꿈치를 약간 벽 쪽에 올려가지고 외발로 섭니다. 외발로 서서 엉덩이 다시 한번 터치해 볼게요. 다시 일어나시고 자연스럽게 반복해. 자극이 장난이 아닌데요? 보통은 15회씩 3세트를 추천해드리고요. 난이도가 내가 만약에 조금 더 낮다,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발을 바로 올려서 진행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발을 떼고 아예 외발에서 엉덩이를 가볍게 터치하는 걸로 하는데, 우리가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무릎 관절을 좀 덜 쓰고 햄스트링이나 엉덩이를 좀 더 쓸 수 있어서 좀 무릎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불균형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허리가 너무 아치처럼 꺾이거나 하지 않게 좀 플랫하게 유지하고 몸통을 하나의 막대기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이 너무 발등 라인까지 나가지 않게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그 정면에서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과 무릎 가운데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무릎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폭이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보폭이 되게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 보폭은 사람의 뭐 다리 길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내 발 한 사이즈 정도 앞으로 빼주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한 발로 엉덩이 들기라는 동작인데요. 걷거나 뛰는 패턴과 유사한 움직임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를 좀 유지할 수 있고 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다리를 90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직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발을 가볍게 떨어뜨려 볼게요. 이 정도 보폭이면 좀 좋아요. 발의 넓이는 내 골반 라인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둘게요. 왼발을 다시 90도로 한번 들어볼까요? 왼발이면 오른팔 앞으로 뻗어주세요. 척추는 곧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 엉덩이를 들면서 오른손으로 가볍게 반대쪽 무릎을 터치할 거예요. 자, 그렇죠. 다시 엉덩이 내려보세요. 엉덩이 번쩍 들어서 셋, 다시 넷, 약간 허공에서 걷는 느낌인데요? 한 번 더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세 번 더 해볼게요.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발목 살짝 구부려주고 한 번 더, 제자리, 오케이. 이때 유의하실 점은 엉덩이 자극이 안 오고 허벅지 뒤에 쥐가 올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은 발의 보폭을 엉덩이 쪽으로 좀 더 가져오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허리가 꺾이거나 허벅지 쥐 나지 않는데 허리 힘이 좀 많이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발을 오히려 반대로 골반보다 살짝 멀리 좀 조절해서 수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때 횟수는 보통 기본적으로 3세트 추천해 주시고 각각 15회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워서 엉덩이 들기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자극이 제일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허리 이 세 가지 근육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주 메인 운동은 엉덩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걷기로는 이 자극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골반이 저는 하다가 틀어질 때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거 없어요? 한 발로 들었을 때는 골반이 회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져서 엉덩이 측면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코어 근육들이 균형을 좀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게 약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발로 내려놓고 엉덩이 드는 거 사실 추천하고요.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난이도 높이고 싶다 하면 아까 전과 같이 한 발 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세 번째 운동으로는 수건 스케이트입니다. 수건 스케이트라는 동작은 걷기와 유사한 운동인데 강도가 꽤 높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준비물은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수건만 있으면 어디서든 방바닥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이에요. 집에 수건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수건 없는 사람 없죠? 올바르게 서서 앞꿈치로 자, 바닥을 이렇게 살짝 짚어주시고 앞꿈치에는 한 20% 정도만 힘을 주고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살짝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손을 가볍게 들어볼까요? 든 상태에서 달리는 것처럼 근데 앞발에 계속 자극을 유지하고 팔을 교차해가지고 상체를 숙였다가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여기가 80, 여기가 20이라는 거죠? 8대 2의 비율로 앞쪽 발에 좀 더 타겟을 주고 자, 뒤에 무릎은 좀 자연스럽게 구부려 보세요. 앉아볼까요? 더 앉아보세요. 상체도 세워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좀 걷거나 뛰는 운동이랑 좀 유사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30회씩 3세트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뛰는 움직임까지. 여러분 수건 없다고 운동 못 하실 일은 없잖아요. 수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연락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새 수건은 좀 아까우니까 집에 안 쓰는 걸레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좀 칭찬도 받고. 와 근데 진짜 저 숨차요. 지금 조금 했거든요. 유산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힘드네.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법의 주의사항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 발에 체중을 좀 실리다 보니까 좀 나이가 높거나 내가 운동신경이 좀 떨어진다, 평형감각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좀 흔들릴 거거든요. 흔들리면 좀 넘어지지 않게 좀 주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다 해봤는데요. 와 진짜 자극이 진짜 와요. 숨도 막 차고 이러거든요. 살 빠지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 느낌 나시나요? 느낌 나죠? 이거 진짜 꾸준히 하면은요 살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로.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처음 출연을 하게 되면서 조금 긴장도 하기도 했는데 선생님과 같이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진짜 전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많이 좀 귀찮게 해도 될까요? 좀 귀찮긴 한데
자, 여러분 막 걷기만 해야 되나 막 고민이셨던 분들, 운동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홈트 따라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어떤 동작이 제일 자극이 왔었는지, 또 어떤 동작이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ove yourself, love your body. 오늘도 당당하게. 그럼 다음에 뵐게요. 빠이.